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코인이 지금 현재 큰 흐름을 보시면 저점의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고점의 추세는 낮아지고 있죠. 보통 흔히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렴 구간을 만들게 되면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분출하면서 방향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현재 임박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큰 주봉 차트 속에서도 그 명확한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점의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고점의 추세는 낮아지면서 수렴 구간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곧 멋진 방향성이 어떻게든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봉 차트를 다시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이었죠. 검은색 선과 이제 파란색 선이 60일선과 20일 이평선인데, 두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곤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직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요 내용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이 지금 수일 내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래 파란색 이때도 이제 747원 부근이었죠. 이때 차트에서 반등 신호가 출현했다라면서 제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때만 한번 우연찮게 이제 맞아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던 구간들마다 별다른 호재가 없었어도 굉장히 멋진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되곤 했었죠.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 SC와 소송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 차트 분석에 의해서도 차트 분석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을 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신다, 간과하시면 안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코인이 현재 소송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지난 반감기 때 역대급으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S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한 그 날짜가 20년도 12월 22일이었고 이 반감기 때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바로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1160% 거의 13배 가까이나 급등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년도는 반감기 이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ETF가 출시가 돼서 굉장히 흥행해주고 있고 미국 대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는 24년도이기 때문에 21년도의 불장을 더욱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역대급 폭등 흐름이 이제 곧 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송 관련해서도 중간 결과가 나왔죠. 자, 이번에 SC가 우리 리플에게 약 20억 원의 벌금을 좀 부과하고 있는데, 자, 이 예상 결과 영향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H는 기관 판매 관련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로 리플의 수익이익과 판결 전 이자 그리고 민사 벌금을 합쳐서 8억 7,6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구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 요청 총액이 거의 2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SC가 우리 리플에게 요구했던 벌금이 7억 7천만 달러, 1조 원 수준이었는데 거의 3조 수준으로 몇 달 새에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SC 측에서는 민사 벌금까지 요구를 한다라는 이런 표면적인 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이 가격 조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난 2월 20일 우리 리플이 SC에게 판매 계약서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것을 SC가 검토한 이후에 이렇게 높은 금액을 책정한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고 하면 SC가 리플의 가격 조작 정황을 이미 포착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SC가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리플은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SC가 이를 눈 감지 않고 만약에 가격 조작을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락 흐름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플 같은 경우도 절대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C가 원했던 20억 달러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SC가 이 가격 조작에 대해서 포착을 했다고 한다면 리플 같은 경우 더 이상
가격 조작을 이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고래 세력들이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하면 원래는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자, 인지상정인데 이렇게 매집 기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력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리또속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인데 자, 이제는 가격 조작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매집 기사가 나온 대로 그대로 상승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든 자, 리플도 그렇고 SC도 그렇고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선 리플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 숙제들이죠. 아직까지는 숙제인데 바로 ETF 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EDX 마켓 상장과 가장 대형 호재인 IPO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대형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든 소송이 하루보다 빨리 끝나야 이것이 가장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SEC 입장에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게리 겐슬러가 자, 입지가 갈수록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우선 현재 상황을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이죠. 현재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나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화당에서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는 것이고 공화당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당이죠. 집권하게 된다면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쳐줌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견인 역할까지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자, 당선이 되게 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친암호화폐적인 이제 그런 성향으로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주게 될 것이고 또 현재 차기 SC 위원장 후보 명단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게리 겐슬러가 어쨌거나 이번에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가 실제로 이번에 집권을 하고 백악관에 재입성을 하게 되면은 SEC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할 사람은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자, 이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SEC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과의 이 소송 관련해서도 SEC의 이 리플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왔었던 사람이죠. 이 기사 내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피어스 위원은 특정 영역에 깃발을 꽂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영역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게 된다는 점이다.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라면서 SEC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을 통해서 지금 게리 겐슬러는 이제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띤 SEC 차기 위원장이 선출된다 하면은 우리 코인 시장도 새로운 지평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과의 소송에 있어서 게리 겐슬러는 어차피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자,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합의로 마무리를 짓는 게 SEC 측에서도 남는 장사인 것이죠. 그래서 리플과 SEC 모두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가 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소송도 거의 끝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에서도 이미 변곡점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곧 멋진 방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를 꼭 쟁취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좀 펼쳐나가고 있다가 자, 엄청나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점에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15%나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자, 이 차익 실현 물량의 주된 요인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인데, 자, 최근 기사를 보시면 이 자금 유출세도 다시 순유입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돼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매일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대로 현물 ETF에 투자하지도 못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물 ETF 자금 흐름은 바로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 주도한 것인 거고요. 그리고 자, 진짜 기관, 자산관리자, 자문가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자, 이러한 매수처들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검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수요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ETF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는데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쳐 나갔는데 이 상승세를 주도했던 것이 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개인들과 일부 트레이더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 기관들의 자금 규모는 이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의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 현재 추정치로만 약 2에서 3경 원이 추정되고 있죠. 조 단위를 넘어선 경단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들이 아직까지 매수 대기 상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상승력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고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급 폭등 흐름이 자, 이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사람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인간 지표라고도 하죠. 인간 지표.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것은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어를 비트코인으로 놓으시면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때가 21년도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였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역대급으로 7만 달러 돌파하고 1억 원을 돌파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관심도가 굉장히 미미하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향후에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 코인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갈 길이 멀다, 먹을 수 있는 수익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멋진 방향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리플 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세력들 또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있을 수는 없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조정하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눌림목 구간 출현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전략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린 어떤 호재도 어떤 방향성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100%, 1000%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1, 20% 굉장히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인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좋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손절로 마감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인들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 통해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동참하라는 말이 있죠.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지켜만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많은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